반갑습니다. 11월 19일 목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결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플러스 마감이 됐는데요. 역시 외국인들의 힘이겠죠. 순매수가 마지막에 더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를 상승 흐름으로 이끌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관심은 이제 더 오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조정, 지금 증시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조정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싸게 사면 어떨까, 싸게 사면 좋겠다. 그래서 가격의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을 텐데, 과연 그러한 조정은 들어오게 될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일단 우상향에 대한 패턴들을 계속 만들고 가는 거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조정을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조정은 좀 필요하다라는 것도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을 좀 보게 되시면은요, 양봉 플러스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매수에 대한 국면이 해소가 안 됐어요. 지금 보면은 계속 70포인트 위쪽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지수가 플러스로 마감이 되면서 1547포인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종가 기준 최고가 경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증시가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다, 힘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조를 하는 것은 외국인들 수급인데, 자, 증시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것일까?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이 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증시가 올라가서 안 될 거 뭐 있나요? 네, 올라가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옆으로 좀 서주면서 또는 조정을 좀 받으면서 지나가는 과정이고, 또 그렇게 그 주력 종목군들이 조정을 좀 받는 과정 속에서 다른 종목들이 올라와주고, 이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오는 것 뿐이지, 지금 지수 상황의 모양새만 본다라면 힘이 굉장히 세다, 시장이 이제 완벽하게 강세장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까지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려봤었지만은, 시장의 심리적인 요인들은 일단 단기적 악재를 품고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백신에 대한 그런 단기간 사용이 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급이 좀 확산이 되려면 이 부분이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들, 그 다음에 당장 눈앞에 떨어져 있는 코로나의 재확산, 이런 우려감들이 이제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 건데, 그것들도 어차피 해소가 돼야 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같은 기회가, 오히려 주가가 좀 싸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왔을 때가 훨씬 더 공략하기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내용이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는 많이 스마트해지고 똑똑해졌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입장,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헤아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증시는 약간 고점이다, 단기적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체력적인 상황만 보게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금 저 과매수 국면을 해소하지 못한다라면 증시 상승에는 계속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상승하더라도 또 강하게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좋은 게 살짝 조정을 받아준다거나 아니면 옆으로 행보를 어느 정도는 유지해 준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관점들을 너무 낙관적으로 당장 그렇게 치고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이지만 당연하게도 조정이 들어오는 시점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좋아요. 네, 코스닥은 지금 0.96% 상승 마감인데요. 흐름이 아주 좋아지는 모습이죠.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코스피가 주춤거리는 사이에 자금들이 코스닥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을 거고요. 오늘은 또 재료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일단은 이렇게 자금의 이동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형태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내용은 이겁니다. 자금이 시장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그 자금이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다시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 자금의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인데, 어느 쪽에 쏠려 있느냐가 시장의 상승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너 잠깐 쉴 동안 코스닥을 올려줄게. 이런 형태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당장 내일부터 또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우상향을 놓고서 어느 시장 쪽으로 더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느냐 거기에 대한 관점만 우리가 판단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동향 보도록 합니다. 수급은 외국인들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다 올라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쪽에서 1000억 원대 순매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마지막에 끌어올렸죠. 그러면서 순매도에서 순매수 145억 순매수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기금까지 같이 매수가 됐기 때문에 수급적인 동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과정 속에서 기관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들 매도도 우리가 좀 잘 보실 게 투신 쪽 매도가 조금 많은 거 그거 외에는요 특별히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금융투자가 1600억 순매도 했다라고 하지만 금융투자는 잘 아시겠죠? 단기적 성향이거든요. 근데 방향성을 한쪽으로 결정했다 그러면은요 1000억 원대에서 머무를 게 아닙니다. 3000억 4000억 더 많게는 6000억 7000억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주체가 금융투자거든요. 근데 1000억 원대 매도 코스닥에서 390억대 매도라는 것은 굉장한 소극적인 매도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정도만 매도가 좀 나온 것이다 또는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다 정도로만 해석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 기관의 매도가 과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기관의 매도가 과하지 않았다면 증시는 버텨주는 형태의 모습이 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저렇게 투신권에서 종목 매도 물량이 나와서 외국인들이 그것을 받아가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 상당히 시장이 상승의 초입에서 이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적으로는 현재 수급 동향도 아주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잘 잡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때 주식 투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아마도 전생에 덕을 좀 많이 쌓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매매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들은 코스닥 쪽에 베팅을 많이 한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오늘 가장 많이 사들인 그런 종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미약품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생명 꾸준하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관들은 매도를 했어요. 아마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에 어떤 받침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 SDI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지션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대응을 잡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연결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시장이 가지고 있는 관점들은 그런 관점들을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덩치를 키워가고 상승을 더 주도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서 못 산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안달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좀 들어와야지 살 텐데 라는 생각 계속 하실 텐데 기다리는 조정은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NC소프트도 보죠. NC소프트도 반등이 좀 나왔는데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추세가 아직 흘러내린 상태인데 저점 지지를 잘 만들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는 매도보다는 홀딩이 훨씬 더 유리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롯데케미칼 안 들어와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얄미운 종목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뭐 조정이 들어와야지 사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조정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외국인 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외국인은 LG화학, 삼성 SDI 배터리 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테슬라가 반등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판단도 좀 있겠지만은 어쨌건 상승에 대한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은 시장을 샀어요. 코덱스 200을 매수하게 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도 매도를 좀 했네요.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를 했으니까 개인들이 매수를 했겠네요. 그래서 개인들이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은 받침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모습이고요. 현대차, 그 다음에 코덱스 200, NC소프트 뭐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 걸쳐서 긍정적인 포지션을 가져갔고요. 코덱스 레버리지도 오늘 또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시장의 상승 쪽에 베팅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뭐 오늘 기대감은 좀 있었잖아요. 그 화이자의 백신을 뭐 위탁 생산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만 오늘 상한가를 진입을 했고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음봉이 발생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 마지막까지 해서 혼전이 계속 진행이 됐었거든요. 지금 매수 잔량이 26만 주거든요.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 이제 1일 천하로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되겠죠. 내일까지도 만약에 상승 기조 유지한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어떤 동향으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종목은 매도 관점을 가져가서 차익 실현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뭐 향후 변화에 따라서 다시 재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근데 뭐 단기적 재료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약간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개인들 것도 보죠. 개인들은 삼성전자 매수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피플바이오 그리고 네이버, 신한지주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갔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추세가 계속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의가 좀 필요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인버스 쪽 매수가 좀 있었네요. 개인들은 순매수가 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 쪽에 베팅을 좀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글쎄요, 쉽게 내려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횡보 아니면 네 그냥 유지가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글쎄요, 인버스가 저렇게 잘 먹힐 것인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버스에 대한 투자가 지금 과매도 국면에 들어갔죠. 지수가 과매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버스는 반대로 과매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폭이라도 반등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이렇게 마감 시장을 좀 전달해 드렸는데요. 시장은 여전히 우상향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변수가 있거나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조정이 들어올 때 계속 비중을 확대해 나가거나 신규로 접근해 나가는 전략들을 세우시면 되는 거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는 전략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도 여유가 있다면 더 집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죠. 시장은 아직까지 누가 뭐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강세장으로 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은 뭐 그동안 우리가 강세장의 이야기 또 시장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이야기 해드릴 때 계속해서 이제 시장 하락할 것이다, 급락할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이런 댓글들 또는 이런 그 안티글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네. 그 여러분들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몸소 보여주게 되면 일단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또 다른 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거 그것만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걱정 없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라고요. 내일 아침 9시에 무료 라이브 방송이 88TV하고 유튜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내일 아침에 방송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방송 듣고 주말장을 저와 함께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